증여는 결국 두 번 일어나요. 맞아요. 그럼 100억이 25억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먼저 주는 게 맞습니다. 손자가 한 명 있다고 했으니까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쵸. 자녀에게 최대한 주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81.25% 정도 가는 거고. 안녕하세요. 중소중견교 보스들의 골치 아픈 고민을 타파해줄 보고파 TV를 책임지고 있는 윤책입니다. 자, 오늘은 지분분산 세대 생략 증여 활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는 경영 컨설팅 전문가 이재민 단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요즘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고액 자산가 분들이 지분분산에 대한 많은 정보도 아시고 네. 또 그래서 전문가분들을 통해서 또 실행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네. 보통 이 지분분산은 대부분 가족분들에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제 한도도 어느 정도 차 있는 경우도 많고. 요즘은 한 1, 20% 이상 네. 이미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회사나 이 자산에 대해서 지분 분산을 할 때 가족을 하는데 가장 1순위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보통 할까요? 물론 배우자죠. 네, 1순위는 배우자. 네, 배우자분을 당연히 당연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네, 배우자분 또 하고 그리고 당연히 자녀. 자녀. 네, 뭐 자녀분들이 결혼을 해서 뭐 자녀 또 손자녀, 네, 손자녀를 낳았다면 손자녀가 이제 또 있고요. 그리고도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위랑 며느리 정도까지 정도. 여하튼 지금은 배우자분이나 자녀분한테 대한 증여 공제 한도를 거의 다 쓰셔서 쓰고 나서 이제 거의 꽉 찼으니까요. 네. 그 다음 많이 생각하시는 게 이제 손자녀. 네, 손자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손자녀분들한테 뭐 법인 지분도 좀 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배당도 좀 받게 해주고, 그리고 부동산 지분도 네, 손자녀들한테 미리 만들어서 임대소득 같은 것도 이제 자금 출처죠. 여하튼 간에 그렇죠. 그 자금 친구들한테 자금 출처를 미리미리 만들어주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손자녀 증여를 하면 보통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거나 그런 경우 아닌 이상 살아계시는데 이렇게 증여를 하면 이게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면 그냥 개념 자체는 쉽습니다. 할아버지라고 표현을 할게요. 할아버지께서 네. 아버지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를 한 상태에서 다시 아버지가 자기 아들, 그렇죠. 그러니까 아들, 딸, 자녀한테 증여를 한다면 네. 증여는 결국 두 번 일어나요. 맞아요. 그럼 증여세가 두 번 맞습니다. 그렇죠. 두 번. 아시겠지만 증여세가 작지 않습니다. 적지 않거든요. 네. 되게 꽤나 많이 내셔야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할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세대를 하나 생략하고 뛰어넘어서 바로 손자녀한테 증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하나를 생략했다. 그래서 세대 생략 증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금을 한번 따져보면 네. 요 증여를 두 번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번 하면 증여세가 당연히 적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라에서도 이 넘기는 증여세에 표현이 된 이제 증여세가 얼마 나오면 그거의 30%를 할증을 해주는 네, 거야. 할증을 해서 결국은 10%면 13%, 13%가 되는 거고요. 20%면 26%. 그렇죠. 26%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럼 생각보다는 그래도 꽤 할 만한 할 만한 거죠. 가치가 있는데요. 네네네. 그러면 이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할 때 생기는 이 장점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할증을 마저도 할 겁니다. 네네네. 그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세나 증여세를 네. 갖다가 두 번 내야 되잖아요. 두 번 낼 거를 한 번으로 줄이는 압축하는 효과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100억이라고 하면 100억을 증여해 준다라고 했을 때 네. 뭐 공제 이런 거 빼고요. 네. 계산하기 쉽게 50% 세율 맞죠? 맞으면 50억 맞잖아요. 그렇죠. 50억을 맞은 아버지께서 다시 본인 자녀한테 또 준다 그러면 또 50%네요. 그렇죠. 그러면 25억. 100억이 25억 된 거네요. 그렇죠. 100억이 25억 된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대 생략 증여를 이제 손자녀한테 다이렉트로 넘긴다고 하면 100억을 넘길 때 똑같은 50%인데 네, 그거에 대해서 30% 할증이 붙으니까요. 네, 65억 정도를 공제하고 35억 정도를 받게 되는 거죠. 약 10억 정도 차이가 나고요. 요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손자녀가 여러 명이 있다면 이렇게 분산해서 하면 분산하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증여세율은 각자 그 세금을 따지기 때문에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세율이 덜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수증자별 과세 원칙이. 네. 예를 들면 심하게 100억인 경우에 네. 100억을 상속을 한다 그러면 100억의 세금 계산해서 쫙 맞아요. 때리는 거고 맞아요. 증여받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한다면 10명을 10억 때린다면 10억에 10억에 대한 증여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따져보시면 세금 차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보니까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증여세 공제할 때도 아버지한테 받은 거 공제하고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 공제하고 착각이죠. 이렇게 네.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건 또 그런 직계 존속이면 직계 존속 이런 그룹으로 딱 하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증여를 내가 해준다고 했을 때는 만약에 아버지도 줄 수 있고 할아버지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제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주는 공제 한도를 애가 다 써먹습니다. 한꺼번에. 예를 들면 성년이라고 했을 때 5천만 원 공제 받지 않습니까? 네. 아버지가 먼저 증여를 해줬다. 그러면 그 증여해 준 거에 5천만 원 공제를 이미 받아서 계산을 한번 하고요. 할아버지가 또 준다고 했을 때는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합산한 그거에 대해 증여 공제 한도는 이미 다 써먹은 걸로 봅니다. 그룹별이네요. 네, 그룹. 맞아요. 합쳐서 직계 존속에서 개인이 준 거. 아니라. 네. 그런데 이걸 잘 따져보시면 할아버지도 줄 수 있고 아버지도 둘 다 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할아버지가 먼저 주는 게 맞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에 대한 할증이 붙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1억을 주신다고 하면 할아버지가 1억을 먼저 주셔서 5천만 원에 대한 세금을 받고 할증 30% 받는 거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네요. 아버지는 할증이 안 붙으니까. 네, 맞아요. 아버지가 주는 것도 할증이 안 붙으니까. 그러네요. 네, 이런 식으로 계산을 잘 해보시고 네,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신 분하고 상담하는 게 좋겠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상속세는 10년치를 조사합니다. 그렇죠. 10년 안에 증여한 게 있나 없나. 그렇죠. 그런데 손자녀는 상속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상속 외의 임이죠. 네, 상속 제3자로 보거든요. 그래서 5년 거를 합칩니다. 그러니까 손자녀분한테 먼저 주면 뭐 예를 들어서 6년 차에 유고하셨다 그러시면 안 되겠지만 6년 차에 돌아가셨다 하면 손자녀한테 준 증여는 상속 재산가에서 빠지니까 그 높은 상속세율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돈은 많으신데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손자녀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손자녀한테 주시는 게 그 5년이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세대 생략 증여를 막 하다 보면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상속세나 이런 거 보면 나중에 이제 부모나 자녀들이 갖는 그 법적 상속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 손자를 거치면서 이런 것도 문제화가 좀 될 것 같아요. 네. 그 세대 생략 증여를 할 때 이제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유류분. 유류분. 네, 유류분이 뭘까요? 유류분이라고 하면 본인한테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피상속인 분께서 그렇죠. 의지가 굳건하셔서 네. 안 줄 수도 너 있는데 미우니까 얘한테만 다 줄 수 네.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받으시는 분들이 법정 상속 지분의 절반까지 또는 3분의 1까지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해서 지금 헌재 요번에 또 올라갔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배우자는 1.5, 자녀는 1 이렇게 네, 그렇죠. 네, 되는데 4명일 때, 예를 3명일 들어서 때. 네. 한 자녀를 빼버렸다. 그러면 나는 1 받을 거에 대해서 2분의 1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세대 생략 증여를 하면 손자녀는 일단 상속인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재산. 그래서 5년 지나면 상속가액이 합산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데 유류분을 받아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그렇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색깔을 끼고 보겠죠. 네 이게 좀 그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결국은 A라는 자녀가 B 자녀가 있는데 네. A 자녀와 A 자녀 손자녀에게 세대 생략으로 막 지불을 많이 네 줬어요. 줘버리면 그럼 B 자녀가 볼 때는 나의 법적 상속분을 침해당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말은 손자녀지만 내 조카한테 준 거지만 결국은 형이 받은 건데. 그렇죠. 이거 결국은 보니까 이제 자녀에 대한 증여가 아니고 손자녀에게 줬다는 게 확실해야 되는 거고. 실질 과세의 원칙이 여기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손자녀한테 돈을 줬는데 현금을 줬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죠. 현금이 그렇죠. 뺏어 가져갈 수도 있는 네, 거니까. 현금에는 이름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부모님이 쓸 수도 있는 거니까.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유류분 침해 소송을 당하실 가능성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네. 오히려 손자녀 이름으로 그 부동산을 증여받으시거나 부동산 지분이나 네, 주식을 증여받으시거나 해서 배당을 받아서 그 돈을 전부 다 손자녀가 쓰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이건 실제로
손자녀한테 주려고 한 거고 그러면 유류분에 합산되는 사전증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전증여는 일단 그 상속인 간에 네. 준 사전증여들은 전부 합산은 되죠. 근데 이제 손자녀들한테 준 거, 네. 제3자죠. 네네. 상속인 외자에게 준 것들은 네. 원칙적으로 포함하지 않아요. 음. 그게 이제 뭐 1년 이상 음. 조건이 있죠. 네. 이익을 그 사람들이 본 게 확실하고 그렇죠. 그 이제 부모님이 받아간 게 아니라는 확실히 그러니까 손자녀한테 준 게 확실하다면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손자녀가 실제로 받은 거여야 돼요. 이게 잘하면 싸움은- 악용도 되겠는데요. 그래서 다툼이 좀 있죠. 네, 싸움들도 많이 나시고. 네. 세대 생략 증여를 해서 유류분 반환 대상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음. 그 피상속인이 이제 사망하기 1년 전에 네. 상속인의 자녀에게 음. 한 증여라도 음. 뭐 증여자하고 수증자하고 뭐 하여간 그 이 유류분 권리자, 음.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든 뭐 형이든 있을 거 아닙니까? 음. 유류분 권리자한테 음. 손해를 입히거나. 입힐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네. 조작한 거다. 그렇죠. 네. 뭐 속된 그러면 말로 유류분이 표현하면 된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아. 라는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면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고요. 네. 근데 요게 그 저도 같이 해보고 소송하는 것도 옆에서 보고 그러다 보면 네. 유류분 권리자한테 손해를 끼친 거를 입증하는 게 네. 유류분 권리자가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찾아올 사람이 이걸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구나. 네, 이게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의료사고 당한 사람이 그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되잖아요. 네, 상당히 어려운 일이 좀 있습니다. 또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상속인, 그 이제 손자녀들이 그 돈을 증여를 받았다라고 네. 했을 때 이 증여자가 실제로 이 사람한테 귀속이 되는 거, 네, 그리고 요걸 사용하라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증여 재산이 뭐 현금이었는지 부동산이었는지 뭐였는지 그런 재산의 종류하고 규모, 그다음에 증여를 왜 했는지 그런 경위들을 다 봐서 네. 소송이 결리면 당연히 판사님들이 판단을 하실 문제니까 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 있죠. 네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례가 하나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네네. 정리가 꽤 잘 돼 있어서 요 정리된 걸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자, 판례 주요 내용입니다. 네. 증여 당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 비속들이 네. 공동 상속인으로서 유류분 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네. 제3자에 대한 증여가, 그러니까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네.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 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이 아니라 장래 상속 개시일이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았으리라고 전까지 예견하고 네. 않았으리라는 전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이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된다. 즉 풀이해 보면 손자녀에게 증여를 할 당시에 네. 피상속인이 유고하신 분이 자신의 전 재산 중 2분의 1 미만을 증여하여 그리고 증여 후에 1년 이상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유류분 반환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한마디로 그건 유류분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맞습니다. 아, 네. 문제 소지는 좀 있겠네요. 언제나 억울하신 분이 소송은 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소송 거는 게 안 되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소송은 거는 쪽 자유입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소송은 걸릴 수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가상이지만 손자녀가 있는 자녀 1에게 네. 최대한 많은 재산을 남겨주고 싶어요. 네. 그래도 뭐 나에게 대한 효도라든지 뭐 나에 대한 기여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좀 더 주고 싶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럴 때 한 세 가지 케이스. 그러니까 네. 상속분대로 주는 네, 경우 그대로 주는 거. 아니면은 유류분 지배하지 않는 경우로 자녀한테 최대한 많이 기원 주는 경우 네. 그다음에 손자녀까지 활용해서 최대한 많이 주는 경우 네. 이건 세 가지 경우를 한번 해볼까요? 좀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네네. 실제로 있었던 케이스이기 때문에 뭐 자녀 수와 이런 것들만 조금 바꿨고요. 네. 자녀 일은 와서 회사에 들어와서 실제로 일도 많이 하고 많이 도와주고. 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일을 돕겠다고 해서 돕는 케이스였습니다. 네. 자,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네. 총 자산이 100억이라고 보고요. 배우자 없고. 네, 배우자 없고 자녀 4명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 1에게 이제 목표로 하는 1에게는 손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네. 손자 한 명 있고 배우자는 없습니다. 네. 자, 케이스 1. 네. 법정 상속 지분대로 재산이 분배될 경우는 100억
각각 4명이니까요. 4분의 1, 그렇죠. 즉 25%씩. 25%니까 실제로 상속받는 분은 각각 25억씩. 균등한 거네요. 동등한 거고. 균등하게. 뭐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죠. 네. 자, 이제 대표님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더 주고 싶어. 네. 억울한 부분도 있고요. 자녀일 면에서도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산이 두 분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많이 크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치. 자,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네. 자녀원에게 최대한 많이 사전 증여하고 싶습니다. 자, 보시면 아까 케이스 1에서 보시면 네. 자녀 2, 3, 4가 받아야 되는 게 각각 25억이잖아요. 네. 그럼 유류분이면 이거의 2분의 1이니까 12억 5천씩은 그러네요.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12억 5천씩 구체적으로 준다라고 가정하고 그러면 12억 5천씩 주면 37억 5천을 줄 것이고 네. 남은 62억 5천은 전부 자녀 원이 받아도 그렇죠. 네, 유류분 청구를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네. 여기는 어디까지나 유류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최대로 줄 수 있는 게 62.5%. 그렇죠. 62.5%가 되는 거죠. 이 케이스의 경우에. 네. 자, 세 번째 요번에는 아까 손자가 한 명 있다고 했으니까 요번에 손자를 네. 가정해 봅니다. 네. 손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를 줄 때 첫 네. 번째 명의 신탁이 아니어야 됩니다. 실제로 손자녀한테 줘야 되는 거고요. 그 실질이 자녀 1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유류분을 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증여한 후에 1년 이상 경과를 했다라고 한다면 네, 가정하고 네. 남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 남은 재산에 대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죠. 자녀 1에게 최대한 주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증여 시점 총 재산의 50%를 손자녀한테 증여하면 될 것이고요. 네네네. 100억이니까 자녀 1의 손자한테 50억을 50억 먼저 주고. 줍니다. 네. 그러면 50억을 주고 나면 네. 얼마가 남습니까? 50억 남죠. 50억 남죠? 50억에 대해서 음. 25%씩을 따져보면 네. 각자 받아야 되는 게 12억 5천이 되죠. 맞아요. 네, 12억 5천씩 4명이 나눠가지면 되니까 네. 12억 5천의 유류분이라고 하면 또 6억, 반이 나누죠. 네, 그렇죠. 6억 2,500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자녀 2, 3, 4한테 6억 2,500씩 배분을 해놓고 그렇죠. 나머지 31억 2,500 정도는 자녀 1한테 전부 몰아준다고 해도 네, 전혀 유류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아니하겠죠. 그렇죠. 이건 판례에 따라서 그 사전에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한다면 네. 총에서 81억 2,500이 자녀 1 가족한테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자녀 1 자체는 네. 31억 정도 받는 거고 손자녀 분께서 50억을 받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집안으로 보면 네, 81.25% 정도 가는 거고 나머지 분들은 6.25% 정도가 됩니다. 네, 그래서 맞아요. 합쳐보면 맞아요. 100%가 나올 겁니다. 네네. 그럼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그런 사전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됐을 때 이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지. 네, 꼭 맞습니다. 이게 맞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건 구체적인 거는 네, 당연히 면밀히 검토가 네, 필요한 거고요. 상담을 받아보시고 당연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집니다. 네네네. 맞습니다. 그거는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대 생략 증여를 활용한 이 법인 지분 분산이라는 그 증여 사례가 있을까요? 네. 이 회사의 지분 가치가 약 60억 정도 있으셨고, 60억. 그다음에 개인 자산이 조금 있으셨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나이는 70세 정도 되셨고요, 회장님께서. 아들하고 딸 두 분이 다 와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었고, 네. 따님께서는 지분은 일부 뭐 받는 거는 동의하지만 회사 자체는 오빠분이 다 하실 거라서 오빠분한테 지분을 주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저번에 우리 스타디 한 것처럼 증여특례를 하는 걸 원하셨는데 문제는 증여특례가 당시에는 30억까지 뭐 10% 이렇게 해주는 게 있었으니 그거 하고 남은 것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최대한 하고 싶어 하셨거든요. 네, 최대한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아들, 딸한테 남은 자산 30억을 분배를 한다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드린 게 그거였습니다. 수중자별 과세 원칙이 있으니 증여를 쪼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누구누구 쪼갤까? 그래서 이제 가족 명단을 다 받았고요. 받았더니 자녀분, 아들님의 며느님도 있고 그 안에 애들이 손자녀가 둘이 있었고요. 그 따님의 남편분이 있고 거기도 2명이 있었고. 손자, 외손자 해가지고 넷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이쪽에 4명, 이쪽에 4명이니까 총 8명이 됐잖아요. 네, 8명한테 지분 분산을 이렇게 쫓겨서 가는 게 좋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며느리하고 사위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하셨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물론 아드님과 따님께 조금 더 지분이 많이 갔지만 나머지 3명이 더 끼고 들어왔기 때문에
증여가액이 많이들 떨어졌죠. 그렇죠. 세금이 거의 40%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아들 딸한테만 주는 거에 비했을 때는 둘에서 8이 된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지분 분산을 해놓고 이제 배당을 하더라도 배당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2천만 원까지 저 금융종합소득과세를 안 당하니까요. 맞아요. 2천만 원까지를 맞춰놓고 나머지 분들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해보시면 배당에 대한 효과도 막 굉장히 커집니다. 맞아요. 그래도 사위 며느리한테 주는 게 쉽진 않은데 그래도 어떻게 요즘엔 사위 며느리도 가족이니까. 가족이죠. 네, 저도 사위된 입장이고 아들 된 입장이지만 맞아요. 네, 어느 쪽 부모님 다 또 동일하게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기업의 대표님들이나 고액 자산가 분들은 지분 분산을 하면서 네, 아무래도 손자녀까지 고려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 생략 증여 또한 하나의 약간 그 지분 분산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오늘 것 중엔 가장 큰 틀은 수증자별 과세 원칙이 있다. 그러니 수증자별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든다. 이거 하나 명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세대 생략 증여 같은 경우는 사전에 이제 할증 세율도 있고 하니까 네. 그리고 유류분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전문가분과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실행에 옮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오늘 내용 이상으로 마치고요.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